인생과 주식의 공통점, 바로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네,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밍 저격수 김영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전략가 허인남 대표입니다. 이런 말을 저희가 한다는 게 참 쑥스럽긴 한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반기 성공 전략을 완벽하게 세워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뭉쳐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첫 제목부터 좀 센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지금 저희가 하나만 고른다면 이제 인버스냐 아니면 레버리지냐인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는 것보다는 전체 지금 지수가 급락 중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좀 골라보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반기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인버스를 선택하겠죠. 네, 뭐 아마도 당연히 그렇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 저희의 선택은 둘 다 역시 레버리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먼저 좀 그만 내리라라는 의미로 레버리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때 이런 과도했던 낙폭은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거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꾸준히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로 인한 영향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올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까지 발발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증가를 했고 그래서 금리 문제가 오히려 증폭이 되면서 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하락을 보인 것은 특히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우리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과도한 하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과도한 하락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확실히 오른다 생각해서 레버리지를 딱 선택을 하기에도 호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 금리가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쯤은 더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인버스도 레버리지도 아닌 흔히 가두리 장세라고 부르는데요. 좀 횡보하는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관점으로 좀 레버리지를 선택했는데 지금 6월 국내 증시가 이제 연 저점을 매일 경신하는 등 좀 투매가 나오고 있고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국면입니다. 긴축 가속화, 또 인플레 문제, 그리고 또 이에 따른 경기 침체 등 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면서 투심이 전혀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기술적 라인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이 700선까지 초반까지 터치하는 등 코로나19 20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하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좀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도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주제인데요. 다수의 증권사가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자동차와 반도체를 꼽고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끝까지 하반기까지 12월까지 가져가야 한다면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저희들의 선택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도 저희는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역시 저도 이제 자동차를 선택을 했는데 최근 시장 변동성이라든가 불확실성 대비 가장 강한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전 세계 수요 확대 또는 지속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유지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대규모 국내 투자라든가 미국 또 그 전기차 공장 설립 이슈 등 투자 모멘텀도 가장 강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좀 중소형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NNF 등 최근 상승 랠리 후에 오히려 지수 조정으로 위해서 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오히려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역시 핫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반기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은 두드러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에너지 섹터에서는 과연 이 원전과 태양광 중에서 어떤 주식이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요? 저희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엇갈린 대답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원전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원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원전이라는 섹터이고요. 지난 5년간 사장되었던 기술을 지금 되살리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정권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 탄생 이전부터 계속해서 공약을 했고요.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는 지금 또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외에 이제 원전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원전 수주전에도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관계 부처에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로서 제기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정부에서 원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원전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태양광 중심으로 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좀 더 많은 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유럽 연합 등 좀 공격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좀 투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정부에서의 정책 모멘텀인데 좀 단기 기준으로 적합하고 좀 중장기 기준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1년 반 가까이 하락을 이제 벗겨낸 수준이라서 장기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더 매력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 포트에서 하나를 꼭 빼야 한다면 바이오주일까요? 게임주일까요? 저희의 선택 바로 확인해 보죠. 일단 저희 둘 다 모두 선택은 같았습니다. 네. 모두 바이오주를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질문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라서 저도 바이오주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종목별로 다르다. 종목별로 대응 전략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바이오주들을 택한 이유는요. 바이오주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주 등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테마성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많은 종목들, 상승했던 종목들이 작년에 상승했다가 올해는 완전히 수급이 빠지면서 바닥에서 그냥 기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마 영향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당연히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이제 테마성으로 상승할 때 달려들었다가 지금 물렸다라면 이런 중소형주들 또 테마성으로 반짝 상승했다가 밀린 종목들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의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바이오주를 선택했는데 이제 바이오주와 이제 게임 섹터가 섹터별 흐름에서 가장 낙폭이 과대한 섹터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게임 섹터는 이제 금리 문제로 인해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관점하에 반등 여력도 충분할 겁니다. 이제 인플레 정점 통과 피크아웃 시에 게임 섹터는 좀 반등이 가능한데 반대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이제 코로나19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좀 테마성으로 시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모멘텀, 수급 면에서는 크게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오히려 좀 보유분들은 이런 간헐적인 테마성 또 이벤트로 좀 시세가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의 의견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호였습니다.